제주말로 입도 30년 된 육지껏. 그리고 30년 전 제주 올 때 사실은 서울이 싫어서 서울은 사람 살대가 못 된다는 말을 하고 30년 전 제주로 이주를 한 외과의사 홍성직입니다. 사실은 아주 우연히 나부하고 인연을 가지게 됐는데 예전에 나부교회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30년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놀러 와서 놀고 가다가 이 마을 아가씨 중에 한 친구를 제가 데리고 있던 남자 간호사하고 결혼하는 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으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한테서 이 농장 땅을 사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꾸준히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일을 하다가 시내에 있던 병원을 정리하고 한 2년쯤 전에 아예 산골짜기에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외과 클리닉을 내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꽤 재미있게, 심심치 않게,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와서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고 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50년 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초기에 교감 선생으로 거창에 한 10년 이상 머문 적이 있었고 제가 그때 거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거창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던 동안에 샛별초등학교라는 그 당시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골에 사립초등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학교를 못 다녔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를 굉장히 좋아들 해가지고 한 해 꿇어서 그 학교 들어가서 마치는 학생을 봤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사실은. 공립학교와 그 사립학교의 분위기가 너무나 차이가 있었고 그 학교는 어쩌면 지금 생각하기에 아주 그 아이디어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골의 상록수 같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마리가 돼가지고 제주 오면서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몇 번 시도했으나 그게 완성이 안 됐고 제가 이 땅을 살 무렵에는 여기에 대안학교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몇 사람이 같이 땅을 샀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심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포멀한 대안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모인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면 꼭 그 학교의 그 이미지를 떠나서 여기 우리 이 농장에 있는 작은 나무에다가 추리하우스를 지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자는 얘기를 좀 요즘 나누고 있죠. 추리하우스를 지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책꽂이가 사실은 이 병원과 같이 생태 도서관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모은 책들을 저기 준비해 놓은 거죠. 관심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학부형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레인보우 스쿨은 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 네. 그 레인보우 스쿨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엄마를 둔 가정이 많아졌는데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엄마를 찾아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제주도에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어도 준비 안 됐고 문화적인 그 적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도 가르치고 미술, 음악, 체육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하는 그 학교를 정부 지원으로 저희 단체가 하고 있죠. 사실은 1000명 정도의 그 대상자가 있는데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당장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알바하느라고 학교를 못 와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 30명, 적을 때는 한 10명 안팎 이렇게
적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키워나가야 될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개국 아이들이 모여요. 아주 재미있어요. 소통하는 언어는 우선 몸짓, 발짓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영어 이런 걸 좀 가르치고 사실은 저희가 각 나라별로 본국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라도서관하고 거기에 있는 책도 이용하고 방문 그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죠. 앞으로는 제가 뭐 생태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주를 올 때 굉장히 좋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역을 안 가리고 좋아하는데 한 30년 살다 보니까 제주에서도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동네가 애월 지역이에요. 서쪽에서도 애월. 여기가 가장 토질이 좋고 나무가 잘 자라고 농작물도 잘 되는 지역이어서 일단 살만하니까 심성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그 다음에 나법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비가 나오는 지역이었고 나법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시대부터 인물을 나라에 바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열도 강하고 그랬는데 나법학교가 사실은 분교도 문 닫을 지경까지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살집을 제공하고 학교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전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아이가 없어서 나법 학교 학부형이 될 자격은 없지만 제가 여기 녹차 재배를 하니까 일본에 보니까 아이들한테 녹차를 먹이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물 대신에. 그래서 제가 한번 나법 학교에 녹차를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나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문화 활동도 하고 그 에코 파티 이런 데도 나법 지역 사람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멈춰 있어서 좀 진행을 못 하고 있죠.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 농장 안에서 에코 파티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이 친환경으로 자기 텃밭이나 작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프리마켓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 파는 마켓에 참여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제주도 플리마켓은 제가 원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물을 가지고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포트락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참여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특급 호텔의 뷔페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부 순서로는 문화 행사로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을 해왔죠.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예. 여기가 이제 문화 공간으로 제공을 하면서 사실은 한 7, 8년 전인가 여기서 부토 국제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 일본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가까운 동남아에 있는 예술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한국 제주 지역 아티스트들하고 모여서 일주일 동안 워크숍을 하고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농부기도 하고 의사기도 하지만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쩌면 저 혼자 생각이지만 농부 의사가 많을지 의사 농부가 맞을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고 제가 IMF를 느끼면서 지내면서 제주에 있었는데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관광이 아니라 1차 농업이었습니다. 1차 어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는 또 다른 지역보다 어쩌면 굉장히 그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농업을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라지면서 어쩌면 제주도의 농업이 문을 닫을 위기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타지에서 지금 제주도에 와 농업을 짓는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고의 직업이 어쩌면 앞으로 농부가 될 거라고 전 자신하고 있고, 그 농업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관심,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게 합쳐지면 결국은 농업 때문에 여기 남는 젊은이들이 살만한 농촌 지역, 지역사회가 되면 얼마든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회가 또 순환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고등학교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사실은 제주도에 예전에는 나북 한림에서 제주도 시내 고등학교를 알리면 유학이었어요. 완전히 거기 가서 하숙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됐는데, 지금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뭐 시내를 갔든 아니든 꼭 지역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농고를 제가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땅에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뭐 동물, 식물원. 그래서 그 학교가 어려워져 가지고 학생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상한 뭐 종합학교가 됐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학교를 맡겨주면 세계적인 고등학교를 키울 수 있겠다고. 지금도 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 중심의 세계적인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면 외국에서도 아이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제주 생명농업이라는 친환경 농업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땅이 3만 평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런 친환경 농업 대안학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아이들의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인생이 뭐 대로를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제주도에 제가 살집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림공고를 나온 목수, 한림공고 졸업한 5년생 목수를 데려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일당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주 대학에 우리나라 서울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교수하고 이 목수의 월급하고 비교해 보니까 얘가 훨씬 많이 벌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학벌보다는 기술 아니면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부자가 될 기회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의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저는 없어져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학교가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강의만 듣고 자라는 게 아주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탤런트를 발견하는 게 진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미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교육 목표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 책을 이해하고 그 책의 내용에 자기 생각을 붙여가지고 말로 표현하고 글로 발표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의 코로나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고 정말 좋아하는 자기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당장 그렇게 전환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 기회의 시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선생님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행정가들의, 교육 행정가들의 생각, 그리고 부모들의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초중고등학교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나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고3 때도 열심히 TV 주말, KBS 주말 극장을 봤고요.
그때 가졌던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청계천에 헌책방이 많았어요. 거기 가는 게 가장 큰 낙이었고, 그리고 뭐 아이들하고 노는 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자유롭게, 한 번도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저는 농부가 의사보다 나은 직종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지금도 의사보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훨씬 해피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가끔 유명한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인데, 제 주치의가 조그만 골방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만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환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진료를 받아요. 아마 농부가 의사보다 훨씬 나은 직업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퍼지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 아트 센터. 그리고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 공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하는 농사들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작목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즐겁게 힐링하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업,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뭐 의사, 농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나라의 지원을 받는 그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씨앗을 만들고 모든 걸 다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의사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것까지 국가의 추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허튼 짓을 하지 않나.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에 환자 안 보고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나. 별걸 다, 요만한 치료비 약값까지 다 정부가 정해주는 그런 직업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직업이고 미래가 없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 농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안 심어본 나무가 없고 작목이 없는데, 어느 날 좀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을까 하고 그때 당시 소개받은 게 녹차였는데,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녹차 나무를 심었던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익스테리어가 녹차 나무밭이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최고의 익스테리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잘 가꿔오진 녹차밭을, 그리고 그 사이를 거리기만 해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녹차밭 사이사이 길로 한 2km 정도 저는 산책로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환자로 오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2km를 걷고 들어와서 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준비된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냥 와서 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친환경 녹차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요. 여러 농부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생산 공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농사도 짓고, 다 이제 요즘은 주로 가루를 만들어서 다양한 그 음식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화장에 쓰는 팩에도 녹차가루를 넣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꼭 마시는 녹차로만 소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저희가 만든 팩이 KTX에 마시는 녹차로 제공되기도 했었죠. 삼다원 친환경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바뀔 게 너무 많죠.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다 엎어야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엎어야 될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